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석을 나눌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시어 몇 년 있는 연가님들의 해탈에 도사인지요 인류의 유임을 한번 영혼님들 공부식 세상을 이렇게 하시는 어디서 나오는지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저만 특별한 게 아니다. 다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쓰이는 게 달라지다. 저는 정확하게 이번 생에 지구의 마지막하고 다시는 지구에 오지 않겠다. 그래서 72년 프로젝트로 지구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다가 완벽하게 올려놓고 다시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진행하니까 제 마음이 오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든 생명이 영원히 행복한 데 가 있다 보니까 전체에 가 있으니까 전체가 도와서 오히려 해탈하거나 하는 게 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몸을 벗어서 딱 요 위에서 저를 보면 제가 누군지 금방 알게 돼서 영혼들이 해탈하는 게 쉬워지고, 특히 제가 덕분스쿨리프에서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고마워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숨 안 쉬보면 그때 정확하게 그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전체에다 몸을 던지면 전체의 위력이 자신에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실천행 중에 제 스스로를 보나 마음이 뱀뱅이보다 적어서 제발 그 마음그릇을 크게 늘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허공보다 더 큰 데도 실제로 어떤 데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아주 작은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모두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알면 마음이 뱀뱅이 속끝이 좁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걸 알면 속이 좁을 수가 없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유가 없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좀 있으면 이루어질더라도 아는 분은 괜찮아요. 좀 있으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지 속이 좁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신이 개체로만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키운다고? 개체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그릇이 저절로 커집니다. 왜? 원래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전체를 위해서 마음을 내는다고? 전체가 나를 도와줘서 살고 있으니 나도 전체를 위해서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나를 도와줘서 산다는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덕분석을 만나서 공기 덕분에 살지 않느냐, 물 덕분에 살지 않느냐, 땅 덕분에 살지 않느냐, 겨우 이제서 들어서 알았을 뿐이죠. 그래서 속이 좁았습니다. 지금은 속이 좁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좁는데 어떻게 속이 좁아? 전체한테 고맙다고 전체는 살아야죠. 아시겠죠? 키울 일도 없어요. 키워져 있으니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덕분입니다. 스승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고참 동료는 다른 동료들과 다툼이 많아 모두들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를 해서 보니 본인이 사무실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설, 명절, 휴가, 학예 휴가, 휴가 이런 이번 추석 명절가도 없이 자기 혼자 나와서 근무를 한다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 입장 눈치를 생각해서 지난 설 휴가, 학예 휴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말과 행동도 비치고 기운이 이렇게 생각하면 밝게 맞이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빛으로 구할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럴 때 정중하게 표현을 하세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오히려 제가 잘 쉬고 기분 좋게 씩씩하게 즐겁게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본때를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러려면 잘릴까봐 겁이 없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면 꼼짝없이 하는 거 잘릴까봐야 지금 알려드려 있어요. 내 안 쓰면 이 회사는 전부 손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몇 배로 성장하게 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데서 비굴하게 할 수 없이 뭐 아닌 것도 뭐 하란다 하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는 힘이 있어야지 당당해질 수 있다. 한 번 더 공부를 충실히 하셔서 힘을 기르세요.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용하세요. 이때도 딱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무심했다 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라고 나와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딱 맞게 되니까 똑소리 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고참, 고참 덕분에 고참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어서 그 씩씩하게 즐겁게 신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아랫배 딱 심어주고 그럴 때는요 한 문 닫고 목소리 힘 딱 줘가지고 배심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찌부득 이러지 말고 그래야 이제 그 기세에 이놈 부통내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없으면 안 되겠다 잘 다녀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공부의 힘입니다. 자, 선생님 덕분이다 하면서 오해받을 때 해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해받았다고 하는데 오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았어요. 요것만 알면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오해라는 각자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앞에 서가 있지만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고. 그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따라 보인다 이렇게 반드시 아세요. 그 사람 생각에서는 맞다. 네. 다르게 보인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니까 오해가 아니라 아 이분은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시라고. 남에게 받는 상처는 똑같이 돌려줘야 맞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받은 상처 안 돌려줘도 이 지구는 과보가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내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분은 알아서 대가를 지불 받을 거니까요. 이게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대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맞춘다는 표현을 좀 더 조화와 이렇게 관계 있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고요. 무심해서 영감받아 하시라고. 왜냐하면 무심해 있으면 전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딱 맞는 맞춤 시스템이 저절로 된다고요. 이걸 덕분석으로 공부하면서 꼭 배워서 사용하세요. 그럼 상대도 나도 정말 신나고 즐겁다. 왜? 딱 맞게 하니까요. 그것도 되게 쉬워요. 무심해서 하니까. 머리 굴려서 하면 어려웠는데 머리를 안 굴려서 하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석을 공부하면서 하늘 땅 불보살님 도움을 한껏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 도와달라고 하시는 느낌도 받으면 전도제로 올립니다. 어느 날 궁금한 건 불보살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인간분들은 전도 해탈을 안 해주시는지 하고 한 생각에 올랐습니다.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보살님들이 직접 왜 해탈 안 해주시는가 하실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상대 세계라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고요. 왜 내 인생에 뛰어드냐고. 해달라 할 때 그때 해준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한테 자꾸 감나라 콩나면 여러분이 재미가 없잖아요. 왜 내 인생에 왜 감나라 콩나라. 여러분이 도와달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또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는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어서 그래요. 그러게 한 번씩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부처님이 다 해탈시키면 되지 왜 해탈 안 시키냐.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처님은 해탈시킬 것이 없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해탈되어져 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해탈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안 되어진 자기가 해탈시킬 일이 있는 거죠. 차이를 알겠어요. 관점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미 되어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불보살님의 삶이고 여러분은 중생의 노릇을 걸 하다 보니 아직도 안 됐구나 분별 상태에 있어서 안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다른 거다. 차원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데 부탁하면 또 들어줍니다. 불법선을 도와주니까요. 자, 선생님 지난주에 산소에 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여러 곳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소를 돌봐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 앞으로 벌초나 산소를 어떻게 하면 조상기 고마운 편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자, 요즘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산소 가서 벌초하는데 제가 산소 가서 벌초하다가 불안태소에서 벌벌 뜨는 사람들 봤어요. 왜냐하면 벌이 이런 말을 해요. 제발 이제는 벌초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방 딱 쏜다고. 이제는 화장해서 조상님도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라는 시대가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잘하는 거 아니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조상님도 그전에는 모르니까 산소를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조상님한테 물어보세요. 산소 쓰라는 조상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옛날같이 모여서 풀 깎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냐, 야 문정 돈으로 그냥 사람 쓰다 다지 왜 우리를 오락가라 하냐고 이런 소리 하고요. 지금은 조상님의 고마움을 풀 깎아서 아무런 할 수 없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대를 다르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해요. 다 화장해서 뿌려주세요. 그럼 언제 해도 되나? 적시하세요. 적시. 날짜 받고 있지 말고. 되게 웃기는 게 자기 아들 아픈 말 알아요. 택시 부에서 바로 가면서 날 안 받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산소는 날 받으라고.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왜 아들은 병원 가면서 날 안 받아? 왜 적시해? 자기 집에 막 물 새잖아. 배우고. 그럼 적시 사람 불러서 고쳐요. 근데 산소 타려놨다라 날 받아가 하려고 안 해요. 그럼 할아버지 보면 웃기잖아요. 너는 너 집은 빨리 고치면서 왜 내 집은 그렇게 천천히 날 받아가 하냐. 이 식구가 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으라고요. 똑같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소리 안 나오게 제발 좀 화장해서 다 뿌려서 자유롭게 해주라. 이걸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호소한다고. 왜? 조상님 대신에 요즘 그걸 가지고 집안이 편안하지 않아. 풀 깎고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오면 돈 내놔라. 아주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서 자신도 좋고 후손도 좋고 조상님도 좋은 산소 관리를 화장으로 깨끗이 자유롭게 해주라. 아시겠죠? 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열려고 하는 마음에 열려라 열심히 열심성 정진할 때 결과부전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결과부전을 못합니다. 어제 준비는 결과부전을 공부했습니다. 장소에는 에너지 때문에 틀리나요? 열리는 공부에 결과부전 도움되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조선 사람은 조선 문화 이렇게 이 최신 문화로 조상님들이 돼 있어요. 여기가 좀 길어요. 서양 사람보다 창자 길이가 60cm나 길어요. 이걸 모르고 창자 길이가 너무 길다고 표준에 안 맞다고 잘랐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웃기죠. 채식을 하면 배가 빨리 고프기 때문에 창자 길이가 자꾸 길어져요. 왜? 천천히 빠져나가요. 배가 더 고프니까. 육식을 하면 창자 길이가 빨리 짧아져요. 왜? 빨리 배출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뭐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식 많이 하면 짧아져요. 그걸 알아라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알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게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자, 그리고 결가부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줄게요. 지금 인도나 이런 사람들이 상체가 짧아서 다리가 길다 보니 한번 꼬도 여유가 있어요. 결가부자를 해도 되는데 저도 해사 강원 성가대에서 공부할 때 이게 조선무라 이게 밑에가 짧고 위에 길다 보면 결가부자가 잘 안 돼요. 좀 있으면 또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해사에서 공을 차다가 여기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그리고 다리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뺑뺑뺑 돌면서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딱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한번 딱 접어보니까 결과보자. 와 드디어 잘 되네. 거기 있는 스님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달라서 우리는 반가부자를 한다고 짧으니까 결과부자 되는 사람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과부자를 하면 그 좋은 점이 단전이 딱 앞으로 나와서 빵빵해져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하체가 짧기 때문에 옛날부터 결과부자를 안 시키고 괴자를 시켜요. 일괴자라고 무릎을 꿇여서
무릎을 꿇어서 발등을 딱 붙이면 완전히 앞으로 나와요. 이게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은 전부 다 괴자 수련을 했어요. 그 합장을 딱 하고 그러면 다 상체가 펴져서 호흡이 저절로 반전 호흡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 가보자나 평자나 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좀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내려가 있어요. 이게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일단 안 쓴다. 근데 한국을 좋으면 딱 써요. 그래서 한국을 좋고 안 되죠. 결과보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보다 한다고 일부러 여기다가 방석을 막 올려서 받치잖아. 그러면 여기 압박에 대해서 허리가 무리가 나서 허리에 제가 선임할 때 같이 했던 도반인데 그럼 가부장을 진짜 잘하더라고. 우리 행자에서 교육받을 때 보니까. 근데 10년 뒤에 만났는데 허리 수술했다. 왜? 혈압은 잘하더만 분간하니까 압박이 돼서 무리. 왜냐면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막 10시간 정진하고 막 이런 게 무리가 돼. 그래서 수술했다. 내가 나는 알았지 그때. 그럴 줄 알았다. 왜? 방석을 보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아주 쉽죠. 자연스럽게 하시라. 억지로 하지 마요. 아시겠죠? 네. 덕분도 감사합니다. 일사할 때나 세차사 할 때는 어떤 내시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차도 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체를 보시라고. 이사를 가도 지구 생명체, 그것도 생각 있는 생명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천하기 쉽게 사람으로 보라 해요. 새 차도 사람으로 아이고 저와 연결돼서 우리 집과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즐겁게 다니고 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하고 한마디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말 안 하는 거 과일 하나를 놓고 말하면 처음에 나가요. 우리 옆집 사람 이사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말로만 딱 하는 거고 과일을 하나 들고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일 하나 놓고 인사하는 거. 안 그러면 물에 한 그릇을 떠놓고 하라고요. 집에 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면 누가 마셔? 내가 마셔도 돼요. 과일 하나 넣으면 누가 먹어? 내가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으로 생각해서 꼭 하시라고요. 예, 그전에는 차 가져오면 제가 아무리 여러 번 들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명체와 인연이 되는데 인사를 안 한다. 고마운 표현을 안 한다. 그 사람은 내하고 앞으로 잘 지내겠어요? 쉽지 않아요. 처음 만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잘해놔야지 앞으로 지낼 때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체, 그것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 꼭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승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꿈에 자주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 돌아가시는 조상님이 꿈에 보이는 것은 덕분석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전하고는 다른데요. 해석이. 덕분석을 만났는데 조상님이 보인다 하면 조상님이 책을 좀 공부해라는 신호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지낼 수 있게 제발 실력만 좀 올라가라 그리고 이런 신호가 함께 들어있다는 걸 꼭 아시는 거예요. 이게 덕분석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특히 저도 그게 조상님 입장에서 나도 여기 와서 공부하려면 다른 분들한테 한 통 쏘야 되잖아. 그걸 뭐 신고라 그래. 네가 우리 조상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나도 사람들한테 한 통 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이니까 꿈에 보이면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서 제 레벨 올라가라. 나도 여기 사람들한테 한 통 쏘게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통 쏘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영씨는 누구입니까? 이태원 압사사고에 일어났습니다. 덥다가 여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이쁜 거 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허경영 씨는 성이 허시고 이름이 경영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경영을 좀 잘하면 좋는데 요즘 자기 경영을 잘못하는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에 쓰는데 제발 경영을 잘하라. 경영이 허당이 되면 안 된다. 허경영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있는 능력인데 그 부분을 특별히 발달해서 그 부분에 뿅 간 사람이 인연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파고들어서 나쁜 것만 보면 나쁜 게 너무 많이 보일 거고 좋은 면만 보면 또 좋은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라고 이쁘게 봐주시고 그 대신 내가 똑바로 알아서 나는 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자기가 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이라서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건 아니다.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마음 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태원 앞서서 왜 일어났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하면 저보고 욕하겠죠. 왜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 속으로 그 좁은 그 골목에서 그렇게 그 사람 짓이 아닌 행동을 하잖아요. 뭐 가면을 쓰고 뭐 그래가지고 눈만 가리고 장땡이요. 그런 행동을 왜 하냐고요. 그럴 때 그때 귀신이 와서 귀신이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 노릇 하니까 귀신이 안 오겠어요. 그 귀신과 같이 귀신 짓을 하자. 야 그냥 숨 안 쉬는 귀신 해라. 숨 안 쉬는 귀신 바로 한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몸을 갖고 있지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이런 일은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하라고 일찍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이런 일은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 말 할 게 없고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덕분서 그부터 본보게 되자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밤에 잠을 푹 자고 싶은데 편한 자세를 해도 잠이 안 온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낮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밤에 잠이 달라진다. 낮에 너무 많이 뛰어서 진짜 지쳤을 때 골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못 잤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생각이 많아서 몸에 힘이 빠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가벼워집니다. 아마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어여삐 여겨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는 이런 아마 부심을 많이 하던 걸 잠이 안 온 것 같은데 세종대왕님 걱정 마시고 푹 자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될 거니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듣고니까 도대체 왜 무심을 해야 되나요? 우리 동서 장군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심을 하라는 것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무엇가 필요한지 보여요. 그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무심에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6가지 신통력 5개 이걸 다 무심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도 아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학교를 안 가도 취직을 안 해도 여러분 앞에 줄을 줄줄 서서 돈을 갖다 바칩니다. 도와달라고. 그 능력 꼭 여러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4의 물격, 제4차 산업혁명.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이제 사용하는 시대다. 그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쓴다. 그래서 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무심이 중요하나 한 생각 일으키는 더 중요하다. 내가 무심 공부를 해야 되는 한 생각 일으켜야 하거든요. 그러나 무심해서 일으켜지지 않으면 그 한 생각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전에 무심도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듣고 있다 감사합니다. 극락전에 계신 영가님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영가님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 영가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왜냐면 영가님들은 1초 만에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본인이 해탈되어서 다 함께 잘 사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우 선생님이 보입니다. 요즘 청포도가 마트에 안 나오고 사이먼 스캔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고 청포도가 요즘 놀러 갔어요. 청포도는 그래서 여기 우리 오시다 보면 포도밭에 청포도 나오니까 사시면 가다가 좀 사주면 좋겠어.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덕분서클은 언제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덕분서클은 언제 만들었냐면 제가 이거는 선임 되기 전에 꿈꾸고 있고 왜냐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제 고향에 있는데 그 너머에 아주 넓은 산인데도 평지가 있어서 제 동생하고 거기 가서 여기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 도인 만드는 학교를 세워서 다 잘 살아야겠다. 그때도 선임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왜냐면 이 세상은 사람이 바꿀 수 있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바뀌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필요하다. 일찍이 생각하고 그때는 제가 남녀 도인들 20명씩 먼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남녀가 20명씩 다 도인끼리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그 애들을 팍팍팍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파견 공부를 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덕분서클에 와서는 좀 더 숫자를 늘리죠. 1만 명 해가지고 팍팍팍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럼 숫자만 바뀌지 생각은 똑같습니다. 공부를 가르쳐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드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는 디딤돌, 전술돌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명전 가족들이 덕분서클 1호 가정인데 그 가정이 2호, 3호 이렇게 집이 1만 개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100개만 나와도 100배로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명전 가족 1호 집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천국 영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면 바로 즉시 영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은 죽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딱 알고 나면 자기는 영생, 그 빛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영생한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면 영생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는 본래 빛이라서 몰라도 안 죽어요. 알아도 안 죽고. 근데 모르면 죽을까봐 겁내면서 안 죽고 알면 그거 안 되고 안 죽고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몰라도 안 죽는다고 꼭 아세요. 자, 천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너무 쉽죠? 공부가 하기 싫은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공부가 하기 싫은다는 그냥 신나게 노세요. 그런데 왜냐면 공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뭘 하는 거라고 안 하는데 공부라는 건요 한쪽에서는 실천이에요. 복을 쌓고 덕을 쌓고 복 짓고 덕 쌓고 그것도 공부예요. 또 한쪽에는 지혜를 얻는 것도 공부거든요. 또 막 글자를 보고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패션 하나 입고 공원에 가서 실컷 종이 휴지 주면서 공원에 왔다 갔다 해도 지금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왜? 덕분서클을 안내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덕을 쌓는다. 그 다음 직접 쓰레기 주면 복을 짓고 그럼 바로 공부를 진짜 잘해요. 농구장에 가서 농구 연습하는데 옷을 입고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직접 농구 연습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덕을 쌓고 덕분서클은 뭐지? 하고 들어가 보면서 그분 대박 나면 그게 누구 때문에 대박 났어? 나 때문에 대박 났으니까 이게 배당금이 내한테 온다. 그럼 나는 저절로 잘해. 이런 것도 다 공부예요. 특히 공부는 현장에서 발휘가 돼. 공부 중에 제일 높은 공부가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걸 뒷모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도와줄 줄 알고 공부가 많이 돼야지. 다음 일을 뭘 할 거다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딱 알고 착착착착 이게 공부가 많이 된 것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공부를 현장 꿈터에 가서 많이 해보세요. 그럼 자기 공부가 많이 되는지 체크하기 쉬워요. 제가 세계에서 뒷모노하는 뒷바라지 1인자거든. 제가 한 번은 가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분이 앞에서 하는 분이 제발 다음부터 오지 마라. 자기가 힘들어서 하겠다. 자기는 쉴 틈을 안 준다. 왜? 요거 끝나면 요거 탁 갔다 요거 끝나면 끝는데 자기가 오히려 죽겠다고 당신하고는 못 해보겠다고 해요. 네. 이 정도로 이게 뭐예요? 눈에 다 보여야 돼요. 매수 앞에서 내다봐야지. 탁탁탁 준비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게 실천이 돼보세요. 부부간에 진짜 재밌어요. 매수가 보이니까 저절로
실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진짜 공부하러 나갔어요. 밖에. 산천계계를. 그냥 산에 다니면서 그냥 그 휴지 같은 거, 나쁜 종이 같은 거 하나 줍고 다니면서 단체 가서 공부 끝내지 하는 거예요. 왜? 지구 살리기 공부하면. 아시겠죠? 이렇게 자문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질문입니다. 구독자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고통을 겪게 되는 까르마 또는 업보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청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다. 내가 일부러 청해서,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없는 집에 태어나겠다든지,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장애의 몸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걸 한 생각 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꼭 내가 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쳐 줄까 했을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몸으로 할 수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보고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깨달아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오체투지라고 책 한번 사보시면 그분이 진짜 팔다리 없는데도 농구도 하고 요리도 하고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잘 사는 게. 이거를 뭐 까르마 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르마 또는 업고 이런 데만 해석하지 마라. 한 생각을 내서 오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빛나게 내가 디딤돌로 삼으면 그게 오히려 빛이 나요. 내 업보가 이러냐 저러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몸인데도 내가 오히려 빛나게 하는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우리는 무식에서 영감받아 하는 거거든. 몸이 혼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따라간다고요. 몸은 마음의 도구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다. 물론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몸을 빛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구독자의 질문받아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제 질문은 무신명상을 매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무심의 질문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무심의 질문은 영감과 적시 형들을 옮겨오자 하나. 자, 뭘 해야 하냐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왔을 때 목적지가 딱 분명해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되나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게 없어요. 내가 부산 간다 해야지 부산 가면 이리 가라 이런 한 동작이 나오는데 내가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질문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예요?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 길을 가겠다고 한 뒤에 질문하시는. 그럼 그 중간 과정에 목표가 써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간을 정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목표인데 그런 게 없을 때 질문하면 뭘 하겠다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주나 이런 것 같습니다.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사니까 인연들에게 소중히 대해서 고마운 표현을 해. 내가 또 할 때도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으면 고마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고마운 표현을 하셔야 돼. 그건 질문할 게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뭐 할까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고맙잖아. 그럼 고마운 표현하고 살아야지. 그걸 왜 질문하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저는 상대가 자기 뜻대로 하면 엄청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을 내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가 자기 뜻대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제가 엄청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내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여러분은 배려하는 건 잘한다. 근데 용기가 없어. 용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철저히 거절을 가르쳐야 되고 확인을 가르쳐서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매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숨 쉬어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기 싫은데 억지를 하면요, 자기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 기분이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하라고 괜찮아 억지로 하면서 이러면서 욕까지 해준다고요. 해주고 욕 들으면요, 이걸 알으라고. 왜? 우리는 하나가 한 번에 전달이 된다고요. 저런 게 하지 못할 때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할 기분이 아니니까 제가 오늘은 좀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딱 끝내시라고. 여러분한테 자꾸 잘 보이려 하다 보니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 인생을 살으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을 기억하라고. 내가 상대방 바라는 게 해주려고 여기 안 태어났다고. 상대방한테 그 말 꼭 하라고. 내가 당신 바라는 게 해주려고 안 태어났고 당신 바라는 게 해주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같이 살아요? 인연이라서 같이 산다고. 당신도 내 바람을 해주려고 같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뒷담 뒤를 받아야 돼.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용기가 없이 마음에서는 아닌데 해줄 사람 치고 몸에 이상이 안 생긴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스트레스에서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니 몸에서는 신호를 보낸다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뭐야? 네가 그렇게 사는 암적인 존재라고. 누구한테? 네 자신한테. 네가 남한테 잘 보여하면서 네 자신을 괴롭히잖아. 그럼 네 자신같이 네가 암적인 존재니까 암이 네 앞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욕을 냈다 해보라고. 한번 뒤집어라 말이야. 당신 내 말을 해주려고 안 살듯이 나는 네 말을 해주려고 안 산다고. 이 말을 단단히 한 번만 하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뒤집어진다고. 그 한 번은 못해. 한 번은 평생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 무슨 신호가 와? 아픈 신호가 다 보내주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어. 밤새 안 해가면 후회한다고. 이걸 용기라 그래. 거절과 확인을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라. 그래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 인생을 산다. 남한테 맞추다가 살면 내 인생 언제 사냐?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 한 번을 살더라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살다 가라. 밤새 안녕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바람이 없으면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누가 내 바람 해주겠어요? 태어났겠는가? 상대도 그렇다. 다만 인연이니까 함께 살 겁니다. 그 대신 내가 함께 사는 이 인연은 소중히는 해. 그래서 꼭 존댓말 쓰고 존중하는 거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대화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도 좋겠냐고 질문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아보시라고. 그러면 살면 안 돼요. 이거 피하면 될 것 같이 피해도 안 돼요. 인연 고리가 있어요. 이번 생 만났을 때 끝장을 보시고 깨가 쏟아지가 깨도 안 팔아먹고 덕분석을 보내줄 수 있도록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 그 쉬운 걸 왜 못하느냐는 거지. 그것만 두 가지만 하라고. 그자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럼 끝나요. 할 수 있겠죠? 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